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속 진단과 건강한 생태도시 보존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시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전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가축 질병 건절을 위한 연구 역량과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의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정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상욱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보건연구부장이십니다. 다음 최영선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천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4,700만 원으로 0.4%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라는 정책 목표로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연구부는 건강한 생태도시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질병 건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관리를 위하여 3개 세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보건연구부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 품질 보정체계 운영입니다. 검사 결과의 향상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야별 국제 수준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험검사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금융본부 등 국가평가기관과 영국, 미국 등 국제평가기관의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확산 방지입니다. 관내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고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능동 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급성 설사 질환 및 엔테로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 일본 내염 매개 모기 밀도 조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원인 병원체 신속검사,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환 확인검사, 보건소 검사 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일본 내염, 댕기열, 쯔쯔가무시증, 발진일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전파, 감염병 확인검사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입니다. 홍역, 풍진 등 호흡기 감염병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라임병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에이즈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병원체 확인 검사로 법정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내 감염병 매개 진드기 분포 조사와 병원체 확인 검사를 통한 감염병 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9 구급차 등에 대한 병원성 세균의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입니다. 유통가공식품, 식품 제조업소 생산식품에 대한 위생지표 세균 및 식중독균 검사 강화로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 및 음용수 등에 대한 신속검사,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균 추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해수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와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감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와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성분 및 유해물질 기준 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용기 및 포장, 일회용 컵, 주방용, 세척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구강 청결제, 마스크, 화장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실시하여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위해 농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유해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매전 농산물 24시간 잔류농약 검사,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 검사, 수산물 중 배류독소 및 동물의약품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유통식품 및 학교 급식 납품 식자재에 대한 유전자 변형 식품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변종 감염병 신속 진단 및 감시 강화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어제 현재 2개월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12,776건으로 2020년 연간 검사 건수 22,196건 대비 6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검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5개 팀 20명의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여 24시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선제검사 방침에 따라 기숙사 입소 학생 및 노숙인, 교정시설 근무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메르스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확인 검사,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정 간편식, 배달 음식 등 미생물 오염도 검사입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식품 섭취 패턴 변화 및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수요가 급증한 가정 간편식 및 온라인 판매 식품, 배달 앱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즉석 조리식품 등 가정 간편식에 대한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와 온라인 판매 식품 및 배달 음식에 대한 식중독급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한 생태도시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도 조사입니다.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수역 수질 오염도 조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폐기물 위해성 검사,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보존과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대기질 현황 파악과 대기오염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경보제,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 배출 저감을 위하여 대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와 측정 대행업체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및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여 악취 유발 물질 및 유해대기 오염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울산형 미세먼지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배출시설 수질 관리 강화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장 처리수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수 및 침술수 배출시설 수질검사,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연계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 특정 독성관리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욕수 안전위생 기준검사,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목욕장 용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물이용시설의 수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 지하수, 생활용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먹는 샘물 개발 제조업 점검 및 유통샘물 수거 검사와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수처리제 성분 규격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원수,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 먹는 물 공동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쾌적한 실내 공간과 정원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 사업장 점검 수료 및 악취 자동 채취 장치 운영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 악취 예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교통소음 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환경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쾌적하고 정원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등에 대한 환경유해 인자검사,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성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연구 역량 및 연구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시민 체감형 조사 연구 과제 수행, 성과 발표회 개최, 외부 학회 및 세미나 참석 및 학술대회 발표를 통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최신 분석 기술 및 품질 경영 정도 관리 세미나에 참석하여 검사의 신뢰도 향상과 연구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울산형 미세먼지 성분 특성 평가 사업입니다. 울산형 미세먼지 구성 성분과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야암동 측정소 위치에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 지역 미세먼지 특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 근절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 관리를 위한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한 가축질병 발생 근절 사업입니다. 고병행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역대책으로 AI 방역 취약 대상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구제역 백신 항체 저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 야생 멧돼지 검사 강화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고 공통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 사업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관련 젖소 정기검진, 한우, 육류, 거래가축 전수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 전염병 검사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에 가축 전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소비자 중심의 축산물 안전 관리입니다.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인 식육이 생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원료 축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유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식육, 원유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 식육 중 미생물 탐색 조사, 농장 생산, 식용난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축산 항생제 내승균 감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하여 유해 요소 발생 우려가 높은 시중 유통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축산 가공품 안전성 검사, 한우 확인 및 쇠고기 등급 위조 방지를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 모니터링 검사 사업입니다. 도축장 출하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를 검사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항체 검출 시 해당 농장에 대해 신속한 정밀 검사 및 방역 조치를 실시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 물량은 도축장 출하돈 천두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학 의원님 질의 순서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수미 보건원장님 북구청에 계시러 오셨죠, 그죠? 보건환경연구원과는 처음 근무하는 거지 이곳에, 그죠? 네. 업무를 어느 정도 깊숙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2개월 동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업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 3항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연구부의 질병적사과는 감염병 유행 예측 등 관련 분야 조사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감염병으로 울산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 총 몇 명이더라? 어제까지 1,005명. 5명이죠. 5명이까지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고 이게 아직도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에서는 그죠? 이 예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부장님께서 보건연구부장 김정수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지금 질병조사과가 작년에 이제 감염병 검사과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걸 같이 두 과가 같이 이제 우리 질병 유행 예상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업을 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감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수인성 옛날에는 설사질환 감시 사업이라고. 아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죠? 예. 일반적인 건데 예. 우리가 울산 지역 내에서 예. 그죠? 공무원들이 예측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지고 신호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관련 부서에서는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일찍 캐치 안 되면 대응에도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확산이 되고 난 뒤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만들었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또 하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설사질환 감시 사업이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 사업을 요걸 질병관리청에 연계했습니다. 그걸 이제 병원에 설사질환 검체를 갖고 와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질병관리청 그 시스템에 이제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질병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우리 자체 사업으로는 생선의 취급업소 종사자 실제로 원인 병원체 감염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니 실태를 어떻게 합니까? 예?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인지하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야. 사전에 이렇게 징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찰 활동, 그걸 보통 예찰이라고 하는데 행정용어로 쓰면 그런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에 병원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이제 호흡기 예를 들어 그 검체를 갖고 와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하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 수고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특정의 그 개체를 포착을 해가 수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유는 그죠? 발병을 징조를 빨리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징조를 찾아내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 1회씩 병원에 가가지고 주 1회씩? 주 1회씩 주 1회 네. 주 1회씩 가가지고 그 관련 병원 연계된 병원을 하고 그다음에 호흡기는 호흡기대로 검체를 받고 설사제는 받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그 양상이 드러납니다. 양상이 드러나면 그거 봐가지고 요거는 좀 그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뭐 질병관리청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됐다. 자, 예? 검사 결과 나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자, 징조가 확인됐다, 그죠? A라는 병원에서 뭐 수인성이든 아니면 뭐 새로운 질병이 발견됐다, 그죠?
그러면 무안에서 그러면 예, 예. 의원님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다 하면 그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보건소에서 이제 그 관련 병원이라든지 연계된 또 그 구역 병원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그 검체를 좀 수거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사해가지고 그 검사 또 결과를 다시 보게 돼가지고 그 위험성을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언론을 보면 예. 언론을 보면 무안에서 처음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했을 적에 그죠? 예. 뭐 자기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국제사회도 알렸다고 이야기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WHO에서는 많은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 그죠? 신속하게 무안에서 처음 발견 안 됐다는 쪽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데도 발병돼 있었던 걸 묵살하고 무안에서 발견된 게 이제 막 확산됐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정리된 건 없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그 억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적을 알 건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처음 겪어본 그죠? 이런 게 나타났을 적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병을 이상하게 지금까지 학회에 그죠? 보고되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질병들이 나타났다 하면 그걸 어떻게 포착해놨느냐 이게. 예. 제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이 포착에는 여러분 보건환경위원회이 매개체에 가장 먼저 신속하게 그 매개 발견되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굉장히 제가 의원님, 인지하는데 그거는 우리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 연계돼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이거는 그런 이제 간접이 생기면 그게 전국적 사항이거든요. 되거든요. 잠깐만요. 왜 전국 사입니까? 울산시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래 울산시 한 지점에 A라는 게 어떠한 병변이 발견됐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건 아직 질병관리본부는 모르잖아요. 보고 안 돼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발견을 어떻게 해내느냐고 그 발견했으면 그죠? 그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알고 싶다는 아니 일단은 예를 들어 의원 말씀대로 발견이 되면 첫째는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해가지고 그 질병관리청 어떤 의뢰 내려 또 역학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나와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래가 해가지고 이제 그걸 전국적으로 이제 여론설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그런 걸 또 한기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질병관리청에서 또 그에 또 후속 조치가 내려오면 그거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재차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시간이 다 됐다. 우리 그 병원과 그 보건소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라든지 이게 돼 있고 지금 역학조사관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역학조사관 병원에 보건환경원에 역학조사관이 있습니까? 역학조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따로 역학조사는 시의 아니 감염병에 여러분들이 업무에 보면 제4항 감염병 검사 과장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역학조사관이 없이 감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또 시하고 또 연계가 돼가지고 거기 같이 또 아니 연계라는 게 여러분들이 참 쉬운 말로 하는데 업무 부서 간 그게 쉽게 연계가 됩니까? 역학조사관에 신속하게 투입됩니까? 그러면 그게 일단 역학조사 그 업무는 시에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우리는 맞춰가지고 검사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박사님, 지금 내가 묻는 답은 감염병을 만약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보건환경 자체 내에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나가가지고 역학조사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염병과에 역학조사관도 필요하지만은 이 감염병 역학조사라고 분명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 역학조사관의 고려가 있어야 되고 이 업무를 받는 순수하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사관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전국적인 또 제가 좀 이 말씀드리면 좀 하지만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구원 자체는 역학조사 우리는 역학조사라 하는 거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그 오면 같이 나가는 그런 이제 수도법이 뭐하거든요. 그러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 하락하면 그거는 뭐 이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게 이제 주관은 시에서 역학조사와 관계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우리는 그 부차적으로 따라가 가지고 그래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문구를 그래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우리 이렇게 감시 사업을 하고 그 해가지고 양상 나타나면 아까 그 질병관리처 보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에도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건데. 그러기 전국적인 사항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만 역학조사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시 보건환경은 있는 데가 아무 군데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원님 그게 우리가 역학조사 관련 진단검사가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예. 예, 손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최수미 원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가 오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뭐 요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좀 이래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 보건연구부에 감염병 검사과가 이래 이제 신설되어 가지고 작년에 그 코로나 검사하는데 또 많은 또 인력이 투입되고 또 업무도 또 뭐 부과돼서 많이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우리 보건 우리 연구부장님. 어려움이 뭐 교육은 뭐 계속적으로 24시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끝이 안 보이니까 진이 빠지고 직원들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백신이 지금 오늘부터 맞는데 그 생겨가지고 좀 백신을 효과를 봐가지고 조금 진행되는 걸 저희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원 이제 정원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인원 정원 조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뭐 시스템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쉬더라도 계속 그 신경 쓰고 대기 상태 항상 대기 상태거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마음가짐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 시스템 제 바람은 시스템이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싶어요. 지금 여유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24시간 풀 가동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 확진자 이래 이 좀 확장이 좀 이래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이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건 뭐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참 이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거 좀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돼야 되고 앞으로도 또 이게 뭐 신종 또 감염병이 또 이래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뭐 여론도 많이 또 이래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뭐 인력이 좀 이래 한정된 인력과 24시간 풀 가동하는 거 그거는 뭐 참 뭐 이루 또 뭐 업무 뭐 그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대기조도 또 뭐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 한정된 인원과 24시간 하는 것 때문에 그건 완전히 이거 뭐 그럼 과로 아닙니까 과로. 그것도 좀 우리가 연구원장님하고 좀
인력 수급에 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부 연구 우리 부장님, 그 울산에는 무엇보다도 이 대기질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이래 고농도가 좀 이래 감소되는 그런 수치상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에는 공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중금속 그 유해 화학 물질이 이 타 지자체보다도 좀 이래 유해 성분이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사업으로 야암동 세간에 중금속 대기 측정망을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 사업이지만은 중금속 유해화학 물질을 성분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그것도 울산 시민들에게 좀 이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환경보존과하고 아마 울산에 한 4군데 지금 도심에 이래 전광판이 설치되어 가지고 미세먼지하고 오존하고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중금속 그 유해화 또 대기 물질도 시민들에게 좀 위험도를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야암동 세관에 설치된 거는 미세먼지 성분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 가지가 이제 중금속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 중금속 측정 장비는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지금 들어있는 장비는 아니고요.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된 공정시험 기준 방법에는 들어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중에서 중금속은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낮는데 그중에 타 시도에 비교하면은 조금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중금속뿐만 아니라 유해대기, 이온 물질들, 미세먼지 성분 중에는 이온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온 성분은 2차적으로 반응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건데 중금속 성분도 결과를 띄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은 그럼 환경보전과랑 협의해서 이게 띄운 게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판단해보고 띄울 수 있으면은 띄우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울산에 뭐 어느 도시보다도 그런 유해성 그 물질로 인해서 공단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암 환자 발생률이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전국적으로 1위라고 이래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좀 이래 또 이래 경고 차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좀 성분이 어느 정도 좀 고농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시민들에게 좀 이래 경각심을 좀 알려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시민의 건강을 또 이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이래 참고해서 예. 우리 환경보존과하고 협의해서 꼭 우리 전광판에 그런 수치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홍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보건연구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대기 상태로 늘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제 또 겪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경험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이나 업무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처음 겪어보긴 하지만 뭐 다른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 설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에 또 2차, 3차 이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작년에 저는 여기 왔었는데요. 보건환경연구를 보면서 사실은 좀 드러나지 않고 엄지에서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제가 조금 향상 집행부 일들 중에 한 가지 제가 뭐냐면, 예산을 다 집행한다 그래서 그 일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효과와 효율을 따져야 되는데, 효과와 효율은 사실은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와 통계로.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면, 통계를 또 수치를, 표준화된 수치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알겠는데, 여기 대해서 뭔가 우리가 수치적으로 1인당 몇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게 울산 지역과 타 지역이 비교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쪽에서도 예산 투여나 이런 걸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시는 일이 앉아 울산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뭐 대기, 수질, 토양오염, 폐기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 뭐 수질 농도 기준이 얼만데, 아니면 전국 기준이 얼만데, 아니면 총량이든 이런 수치를 좀 이렇게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업무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보건연구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원님 말씀 전적이 동감입니다. 저희들 뭐 결과를 해가지고 추지하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의 또 조금 뭐 연구 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연구원분 내고 홍보자료에 또 간략하게 그 요약을 해가지고 그래 전국적으로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집행부에서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래 그냥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조금,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아니, 저는 그 업무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저도 안타까운데, 그거를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은 이런 뭐 그냥 이게 평이하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그 간단한 어떤 수치로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더 효과가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 업무를 사실은 자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눈에 딱 이해를 하면 또 설득하기도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도 쉽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직 관련 부서와 인력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지지 않게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시민들이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치 통계 표준화에 관해서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이 조금 더 손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저희 업무를 갖다가 조금 더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부분별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좀 다음번에는 조금 계속적으로 좋은 그 자료로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 자체가 전환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전환이고 방식의 전환이고, 그래서 또 요즘은 또 디지털의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정교하게 만드는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저는 그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도 아까 지금 그 환경오염의 기준 같은 게 보면 이게 이제 수치를 보여주면 이게 우리가 뭐 기준이 얼마인데 울산은 얼마다 하면 쉽게 이해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만큼 총량 배출이었는데 점진적으로 그래프만 보여도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거는 사실은 이런 그래프 하나 만들고 수치 하나 만든다는 게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민이나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업무를 꿰뚫어 보고 고민이 반영이 됐을 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과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게 검사부서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집행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넘어서서 협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대로 하고 또 환경보존과는 환경보존과대로 하고 물론 협업을 하시겠지만 처음 업무 단계에서 이거를 같이 기획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는 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로드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예산 지원이 가고 다음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로드가 좀 더 낮춰질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장현호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보충적으로 방금 우리 장윤호 우리 의원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뭐 대략적인 개요,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뭐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전년도와 원래 똑같은 연속성이 있는 있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사업 개요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계획에도 전년도 실적이죠, 그죠? 전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쉽지 좀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질문을 좀 우리 동물위생사업소장님, 지금 울산에는 애완이 원래 발생 안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농장에서는 102건이 발생했고요. 야생 철새에 대해서는 201건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올해 감염 추세는 야생 철새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계절적으로 언제까지 갑니까?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철새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하는 시기가 3월, 4월 경에 이제 이동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제 날아갑니다. 길게는 5월까지도 간 적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2, 3월 경에 보통 마무리가 되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조금 더 4, 5월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긴급하게 우리 계란을 긴급하게 수입한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봤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살처분 두수가 워낙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란이 생산이 좀 줄어들고 또 시간이 재생산이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애완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시는 주로 이제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시장하고 가금 중개상 이런 데 중점적으로 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야생 철새에 대해서도 분변 검사를 또 실시하고 있고 농장에서도 이제
지금은 월 2회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역 내에서 가금류를 이렇게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도 크게 있습니까? 대규모 사육 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9농가입니다. 9농가 9농가라서 뭐 크게 다른 타시도와 비교해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9농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뭐 대규모 농가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지만은 그 대규모 농가에서 이제 발생하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3, 4월 뭐 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아주 적절했고 농축산과든지 그다음 우리 동물 시험소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하지 않도록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까지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손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여성 정책 연구와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성가족 개발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여성가족 관련 정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잘 실행되어 정부에서 어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여성들의 사회 참여 영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 개발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 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여성가족 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이영란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정혜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윤정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 현황 2쪽, 팀별 담당 사무 4쪽,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쪽 시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하단 울산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입니다. 울산 지역 아동학대의 현황과 특성,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쪽 울산시 디지털 성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해서 울산시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예방 방안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9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울산 지역 여성 고용 특성과 정책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특성을 분석해서 다양한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고 여성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0쪽 울산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 취창업 지원 방안입니다. 울산형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새로운 여성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여성 인재 양성 방향 등을 모색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쪽 울산 지역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여성은 고용 위기에 따라서 실업과 빈곤에 취약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울산 지역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실태와 돌봄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 증가와 새로운 돌봄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내 자녀 돌봄 지원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해서 자녀 돌봄을 위한 변화 방향과 새로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3쪽 울산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간환경 조성 연구입니다. 여성 관련 공간과 활동에 관한 사례 검토로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 및 공간 마련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4쪽 울산형 일생활균형 지원 모델 개발입니다. 울산 지역의 일생활균형지수 수준이 전국에서 낮은 수준으로 울산 지역의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일생활균형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일생활균형 정책 실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5쪽 울산시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이용되는 울산시 공공시설에 대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공공시설 조성 방안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울산시 중장기 가족정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회 경제적 상황과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울산의 중장기적 가족정책이 현재 부재한 상황으로 생애주기, 가족 유형별 특성과 가족 구성원 요구 등 울산시의 가족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 대상별로 체감도 있는 맞춤형 가족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7쪽 울산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입니다.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울산시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와 가족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8조 울산시 청년층의 젠더 갈등과 폭력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젠더 폭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젠더 폭력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고 있어서 청년 대상의 젠더 갈등, 젠더 폭력에 대한 실태와 인식 등을 파악해서 울산 청년층의 젠더 갈등과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9쪽 성평등 의식과 포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12개 과제 중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스마트 뉴딜 여성 청년 스템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여파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성 인력의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진입이 어렵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스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2쪽 울산 지역 풀뿌리 여성 소모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시민의 사회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풀뿌리 소모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젠더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울산 여성사 아카이브 발간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성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는 울산 여성사 아카이브를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이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여성의 독립운동에 이어서 올해는 울산 여성의 노동운동사에 초점을 맞춰 인물을 발굴하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30쪽 성평등 정책 파트너 활동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울산의 단체 활동가들의 성평등 활동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활동가 발굴로 지역 여성의 시민 역량 강화 및 시민 참여적인 성평등 정책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 가족 관련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울산 성별 역량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계획, 사업, 성인지, 예결산, 제도 수행에 대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와 공무원,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2쪽에 울산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 복지인구 정책과의 수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영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장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이래 열정을 가지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을 잘 이끌어 오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울산의 여성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자료를 발굴해서 이런 또 책자를 또 발간해 주시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그런 또 울산의 역사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그런 욕구들이 이래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개발 차원에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또 그런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또 연구 개발해서 우리 시 행정에 또 이래 또 접목해서 또 시책을 끌어나가는데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울산이 지금 설립된 지가 한 5, 6년 됩니까? 6년째입니다. 6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래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래 책자를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제 많이 이래 정착이 됐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한 많은 또 이래 또 사업 발굴을 또 해왔는데 지금 우리 그동안 이래 좋은 그런 연구 과제들을 지금 우리 울산시 행정에 또 이래 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구한 거가 이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동안 이제 여성 친화도시 연구를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중구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도 개소했고요. 또 여성 친화도시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서 그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게끔 또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뭐 여성 안전과 관련한 거라든지 또 돌봄과 관련한 거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서 중구의 그 여성 친화도시 그 지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보고서가 또 그동안에 뭐 저희가 또 젠더 폭력 문제라든지 또 여성의 그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지역에서 여성들하고 좀 거버넌스 구축을 제대로 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지역에 제대로 좀 자리를 잡는데 꾸준히 노력을 해갖고 와서 뭐 꼭 이제 여성들의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성을 연구를 하는데
하면서 또 그 시너지가 그 가족 아니면은 또 아동 청소년 영역까지도 다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또 이래 해왔는데 특히 우리 울산의 복지 여성국에 또 시민 건강국이라든지 그런 복지 분야에 또 많은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래 또 좋은 그런 의제를 발굴해서 또 시행령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이 울산 여성가족 개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뭐 작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지금 아동 학대가 지금 참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이 아동 학대는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적으로 참 경제가 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 이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 울산시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금년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의 아동 학대의 현황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연구 방향에 대해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지역에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이 접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아동학대의 행위자가 누구냐, 가해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정 내에서 부모가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아동학대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 아동학대 실태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할 건데요.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생활상에서 학대에 대한 어떤 학대가 얼마만큼 이제 심각한지도 조사를 하고 또 시민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이런 것들도 조사하면서 더불어서 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제 보고서의 방향을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신고율도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갖고 신고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신고율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고서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정책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과하고 제대로 논의해서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행정에서도 아동학대 이 보호 차원에서 또 이래 인력도 전담 인력도 이래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기쁘고요. 사실 제가 여기 환복이 와서 여성가족개발원을 제일 좀 그래도 자주 가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도 좀 느끼는 바가 많은 게 정말 요 주제부터 이렇게 제가 계속 훑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계신 분들이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말 논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해결책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잘 뽑아내서 정책 연구를 하셨는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제 뭐 충분한 예산 지원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이제 진짜 정책 제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랑 좀 연계를 해서 사업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관건인데요. 저희들도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앞서 우리 안수일 부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울산 여성 독립사에 대해서 이게 발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충분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문헌을 찾고 정리를 한 단계였다면 앞으로 앉아 숨어 있는 거 또 잊혀진 것들을 발굴해내는 사업도 분명히 2탄이 3탄 후속탄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필요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든지 같이 또 고민을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제가 울산이 보면 사실 한때는 떠내기 도시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돈 벌러 왔다가 뭐 돌아가면 되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는 도시였다가 이제 여기가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됐는데 정말 울산 지역, 울산 사람, 울산에 대한 어떤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앞서 저도 그 원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식생이나 수목이나 역사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자료를 찾아보려고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게 제가 봐왔던 어떤 그 사업부서보다 주어진 정책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가 본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정책이 정책으로 끝나지 않게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희하고도 연결을 해서 집행부하고 아니면 또 예산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아카이브. 물론 이게 이제 콜로키움이라는 단어도 또 많이 쓰시고, 근데 이런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예, 뭐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말로 그냥 풀어 쓰면 되는 건데, 이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요거는 의견이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도 보면 대다수 한 80~90%가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아니면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걸 계속 판박이 하듯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대안이 안 된다는 걸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여성, 청년 이 부분을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대안을 한번 발굴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랑 같이도 뭐 아까 콜로키움을 하신다든지 이런 뭐 하셔가지고 뭔지 울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사업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거기에 저희가
부응하는 어떤 지원을 못 해드린 게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쨌든 저는 응원하고, 그리고 편하게 좀, 이게 저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의원 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쓰십시오. 이거 놔두고 뭐합니까? 의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적시적소의 일들을 잘 꾸려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인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정아 의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작은 조직으로 이렇게 알차게 사업을 꾸려가시느라 고생하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출 예산 규모를 보면 겨우 아직도 20억이 넘지 못하고 전체 예산의 규모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3.1%, 기껏 사업비 해봐야 46.9%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이 연구 과제가 뭐 사업비가 얼마나 정도 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력 연구원들이 총 우리가 보니까 다 합해봐야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연구직 해봐야 두 분, 뭐 10분도 안 되네, 그죠? 사무직을 내놓으면 10분도 안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뭐 힘들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장윤호 우리 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윤호 위원장을 조지면 됩니다. 좀 따라다니면서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넣으세요.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나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책연구팀장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저도 보고서를 내받는 예산철만 되면 딱 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알죠? 그죠? 네. 성인지 보셨습니까? 네네. 성인지 예산은 우리 법에 의해 가지고 작성하긴 돼 있긴 있지만은 뭐 성인이라는 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 불평등에 대한 지수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에 어느 일방적으로 남성만을 하는 예산, 여성만을 위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성별영역 분석 평가 말씀해 주시면 성별영역 평가에서는 아니, 네. 예산서에서 발간하고 있는 네. 책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성인지 예산이라고 주는데 그 예산 보면 한 98% 정도 전부 다 성인지 뭐 예산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걸어된 예산을 성인지란 이런 잣대로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책을 낭비 아닌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그게 저는 제 인식으로 가지고는 이 예산 전체가 대부분 다 성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과연 별도로 돈 들어가면서 새롭게 인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들여가 또 새롭게 뽑아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인건비 이외에는 처음 다 모든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다 성인지 예산일 겁니다. 그죠? 인건비나 수용비 그 이외에는 모든 사업비는 남녀 불평등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입는 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혜택을 입잖아요. 대부분 다.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상 과제 선정할 때 예산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많게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사업 계획서나 뭐 이런 걸 찾아보시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 과정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 작업할 때 우리 여성가족개발연구원에서 그걸 일정 관여합니까? 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네. 그리고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데 관여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의원으로서 이 세금을 낭비하는데 이런 데까지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딱 예산 딱 편성하면 98% 넘게 인건비나 수용비 이외에는 처음 대다수가 다 사업비가
다 성인지 예산인데 구태여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어떤 예산이 성인 불평등을 초래한 예산인지 어떤 예산이 성인지 예산인지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업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책자도 나와 있고 그 정의에 대한 게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그 성인지 예산을 어떤 프레스를 이렇게 가지고 결과가 도출돼가지고 방안이 돼 나오는지 한번 저한테 한번 시간을 내셔가지고 있죠. 예, 설명 꼭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면 저도 꼬치꼬치 물어야 될 사항이 꽉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저는 세금을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단 한 푼이라도 좀 아껴가지고 사업비에 뭐 좀 이런 제대로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꾸 형식에 너무 얽매가 그런데 이런데 자꾸 이렇게 써버리면 진작 써야 될 돈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전 성인지 예산이 아닌 차라리 성인지 예산 아닌 것 딱 뽑아내가지고 나머지 불평등한 예산에다 딱 발표를 해보든지 뽑아내가든지 그러면 분량도 적어지고 인쇄비도 적어질 텐데 하여튼 그런 걸 내가 지금 한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구체적인 걸 한번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자료 갖고 한번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